우리가 주역을 내내 공부하면서 써야 되는 구궁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궁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궁도. 자, 그러면 봅시다. 가로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4하고 2를 더하면 15가 되죠. 세로를 다 2, 3, 2, 7, 6을 더하면 15가 되죠. 대각선을 다 더해도 15가 되는 거죠.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대각선을 전부 합해도 15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왜 그 15를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자, 이제 우리가 사주를 공부한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자,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4월이다. 1월은 입춘이 들어와야 1월이 되는 거죠. 2월은 뭡니까? 2월은 경칩이 들어와야 뭐예요? 경칩이 돼야 우리가 2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입춘과 경칩의 사이에는 30일이 있어요. 자,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입춘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옛날 분들이 우수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칩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춘분이 들어와 있죠. 춘분. 춘분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은 입춘하고 경칩은 우리가 절이라고 하고, 요 우수하고 요 춘분은 뭐예요? 요거는 기가 되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도에서 양의 숫자를 다하면 25인데 우주 본체 1을 빼면 24가 나온다고 그랬죠. 24 절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절과 절 사이는 한 달인데 절과 절 사이에 기가 들어와 있죠. 기와 기 사이는 어떻게 돼요? 또 한 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4절기라는 건 뭐냐면 12절 플러스 12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과 절 사이가 한 달, 기와 기 사이가 한 달. 절과 절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5일이 되는 겁니다. 요게 15일, 요게 15일, 요게 15일, 요게 15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15일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마방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마방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 구공도가 후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후천, 상극의 시대를 활용하는 이제 뭐예요? 구공도인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모든 운명을 점칠 수 있는 것이 저 구공도입니다. 천기를 논할 수가 있어요. 구군을 논할 수가 있어요. 개인의 운명을 다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천의 시대, 후천으로 넘어가면서 상기의 시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낙서의 이론이 도입이 되면서 구공도를 활용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활용하는 것이 바로 기본동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번 쉽시다. 그림이 잘 안 그려져? 자, 이제 이게 구공도인데, 15라는 숫자는 절과 절 사이, 절과 기, 그 15일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문동갑은 절과 기를 전부 다 사용하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사주는 절만 사용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김이라는 학문은 기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그 기문동갑은 절과 기를 다 사용하는 학문이다. 자, 여기에다가, 자,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공식 명칭이 구궁의 정의도다. 구궁의 정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월령을 붙여보면은 여기가 11월이 돼요. 여기가 12월이 되고, 여기가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5월이 되고, 6월이 되고,
이건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9월이 되고 10월이 돼요. 자, 요거는 우리가 부궁의 월령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궁 월령도다. 구궁도에다가 매월을 부법을 했을 적에는 우리가 구궁 월령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2지지를 부법을 해본다 하면은, 자, 여기가 자가 들어가요. 여기가 축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인이 들어가고, 여기가 묘가 되고, 여기가 진이 되고, 사가 되고, 오가 되고, 미가 되고, 신이 되고, 요가 되고, 술이 되고, 여기가 해가 돼요. 요거는 12지지. 공식 명칭은 12지지, 12지지 구궁 정의도다. 12지지 구궁 정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8개를 한번 붙여봅시다. 8개는 여기는 감개가 돼요. 감, 여기는 간, 여기는 진, 여기는 손, 여기는 이괴, 여기는 곤괴, 여기는 태괴, 여기는 건 이렇게 돼요. 요거는 공식 명칭이 부궁의 8궤도다. 구궁의 8궤도다. 자, 그 다음에 오행을 한번 또 붙여봅시다. 오행을 붙여보면은 여기는 토의 양궁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목의 양이 됩니다. 온목의 음이 되고, 온화의 음이 되고, 요거는 토의 음이 되고, 요거는 금의 음이 되고, 요거는 금의 양이 되고, 요거는 수의 양이 돼요. 요 중궁은, 요거를 우리가 중궁이라고 하는데, 중궁은 토의 양과 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중궁은 양이다, 음이다 할 수가 없어요. 중궁은 토궁인데, 음양이 다 공존해 있다. 정확한 표현은 여기다가 10이라는 숫자가 은복이 되어 있다. 요거는 구궁의 오행도, 구궁 오행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구궁 월령도, 10의 지지 구궁 정의도, 구궁 팔궤도, 구궁 오행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이제 사주에서 써먹지 않는 우리가 이제 8개가 지금 들어오는데, 8개의 기본 도형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8개의 이제 그 기본 이치를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김원등갑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워야 할 대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우선 여기다 번호를 한번 먹어보자고요. 8. 8개니까 8가지가 들어있죠. 자, 첫 번째는 건괴예요, 건괴. 건은 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양을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정확한 명칭이 괴의 형태다. 괴의 형이다. 그 다음에
괴 형태. 자, 요거는 괴의 명은 건괴다. 그 다음에 요거는 태괴다. 요거는 이괴다. 요거는 진괴다. 요거는 손괴다. 요거는 감괴다. 간괴다. 곤괴다. 자, 요것은 괴명이에요. 괴상은 거는 천, 요거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천. 요 태는 태계예요. 태는 모택입니다. 모택. 요거는 못. 그 다음에 요 이는 화를 의미해요. 불. 요 진은 우레를 의미합니다. 우레. 옛날에 글자를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우레. 자, 요 소는 바람을 의미해요. 바람. 요 감은 물을 의미합니다. 요 간은 산을 의미해요. 산. 고는 땅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괴상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외워두셔야 돼요. 건태이진 손감간고 해가지고 건이라는 것은 하늘이다. 태라는 것은 모택이다. 이라는 것은 화다. 진이라는 것은 뢰다. 손이라는 것은 풍이다. 감이라는 것은 수다. 간이라는 것은 산이다. 곤이라는 것은 지다.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실 적에는 건괴는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건은 삼연이다. 건삼전이다. 외우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태라는 거는 상절이다. 태상절이다. 이괴는 옛날 분들은 이허중이다. 가운데가 벼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분들은 이는 그냥 이중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중절이다. 진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진하련이다. 요거는 손은 아래가 끊어져 있죠. 그래서 손은 하절이다. 감은 감중년이죠. 감중년이다. 간은 맨 위가 연결이 되어 있죠. 고는 세 개가 다 끊어져 있죠. 그래서 고는 삼절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여러분들 외우가 수월해요. 건은 건삼년이다. 태는 태상절이다. 이는 이중절이다. 진은 진하련이다. 소는 손하절이다. 감은 감중년이다. 간은 간상년이다. 그 다음에 곤은 곤삼절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사람의 형태로 비교를 하다 보면은 사람에다가 이제 배속을 시켜본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에다가 배속을 시켜보면 건이라는 것은 노부를 의미해요. 노부. 집에서 아버님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곤이라는 것은 음이 세 개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노모를 의미합니다. 노모다. 자, 그 다음에 주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역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연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비교를 해보세요. 자, 처음에 나무가 이렇게 뻗어서 나무가 크게 된다면 밑둥이 더 커지게 되죠. 나무가 더 나이가 먹으면 밑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나이가 많고 가운데가 나이가 좀 적게 되고 맨 위는 젊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진은 요거는 음이 두 개 있고 양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맨 밑에 양이 있으니까 노모를 빼고 자식을 보는데
삼남매, 삼남자 형제, 삼여자 형제를 놓고 봤을 적에 맨 밑에가 양으로 있는데 맨 밑에는 나무로 친다면 굵기가 굉장히 굵죠. 그러면 남자 형제로 보면 장남이 되겠어요? 차남이 되겠어요? 삼남이 되겠어요? 장남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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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찬가지로 여기 손은 요거는 여자죠. 위가 양이고 밑에 이 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밑에 음은 여자면서 가장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장녀가 되는 겁니다. 장녀가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위가 되는 거는 나이가 가장 적죠. 요 태. 그래서 요거는 젊을 소자 써가지고 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가는 맨 위에 양이 들어가 있죠. 양은 남자를 의미하니까 요거는 가는 뭐예요? 소남이 되죠. 소남이다. 그 다음에 요 중은 음이 두 개 있고 양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은 음이 두 개니까 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주역은 바뀌어서 변화되는 과정을 논한 거기 때문에 음이 바뀌어서 양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죠. 양 하나가 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의 기세를 점점 더 키우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양으로 계산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중남이 되는 겁니다. 중남.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는 뭐예요? 중녀가 되는 거죠. 가운데 중자를 쓰지 않고 버금중을 쓰는 거는 남자 형제가 4명이나 어떻게 됩니까? 장남하고 맨 막내 나르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전부 다 중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버금중자를 쓰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인체에다가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인체에다 비교를 해보면은 건이라는 건 뭐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건. 응? 정확한 표현이 어디야? 건은 이마로 봐야 되는 거죠. 건은 이마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태라는 거는 입을 보는 거예요. 입. 그 다음에 이라는 것은 눈을 보는 겁니다. 눈. 진이라는 것은 발을 보는 거예요. 넓적다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이라는 것은 손이 넓적다리. 진이 발이고 손이 넓적다리가 되고 감은 귀가 되고 그 다음에 간은 손이 되고 배는 보가 되는 배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건은 주로 표현을 이마라는 표현은 뭐예요? 책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머리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머리를 고칩시다. 자, 그 다음에 동물로 본다면은 건이라는 것은 말로 봐요. 말. 요 태라는 것은 양. 이라는 것은 꽁으로 봅니다. 꽁. 그 다음에 요 진이라는